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친숙한 회사죠. 교촌치킨으로 워낙 유명한 교촌 F&B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 주말에도 교촌치킨 사 드신 분 계시겠지만 교촌치킨 그렇게 맛있게 사 먹으면서 교촌 주식은 안 사?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촌 F&B라는 주식을 좀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당연히 매수 이유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력을 느껴서 샀죠. 11월 29일 날 좀 강하게 매수 유혹을 느껴서 샀는데, 교촌치킨은 이건 일봉 차트고요.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서 잠깐 이제 38,950원 근 4만 원까지도 올랐었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할 수 있죠. 17,100원, 최근 주가가 17,100원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락은 좀씩 있었지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너무 하락해서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매수 유혹을 강하게 느껴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38,000원, 거의 4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건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교촌치킨이 워낙 치킨주고 이제 배달을 많이 사 먹는 회사인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배달 음식이 좀 줄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끝났죠. 사실상 지난 주말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다시 방역이 시작되면서 배달 음식이 늘어날 기대감에 또 코로나 수혜주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오른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로 조금 또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가격을 인상을 했죠. 교촌치킨이 치킨당 1,000원 정도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걸 예상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매수 유혹을 느낀 건 11월 29일 날 요때 이제 또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 유혹을 느껴서 16,7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신규 주문 자동 매수를 활용한다고 지난 영상, 전전 영상인가요? 올린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자동 매수, 분할 매수 하기 위해서 16,700원에 샀지만, 혹시라도 이제 더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 오를 수 있을 텐데,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게 이렇게 자동 매수 주문을 해놨죠. 그래서 16,700원에 매수를 하면서 다음 매수는 16,000원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18,000원까지 오르거나 그렇게 됐을 때 사도록 이렇게 주문을 걸어놨는데, 다음날 11월 30일 날 주가가 쭉 빠지면서 16,000원에 자동적으로 매수가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된 거죠, 이거는. 근데 16,000원을 넘어서서 15,750원까지 그날 하락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더 떨어졌을 때 또 추가 매수해야지 하면서 14,500원까지로 이제 다시 신규 주문 자동 매수를 설정해 놓은 거죠. 이게 3개월은 지속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16,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한 높은 가격은 17,000원으로 해서 14,500원까지 떨어지거나 17,000원까지 오르거나 했을 때 매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11월 30일 날 설정하고 그날 이후로 14,450원까지 떨어졌지만 14,500원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14,500원에 매수가 되진 않고 그냥 계속 지지부진 주가가 하다가 최근에 오르면서 17,000원에 이제 지난 금요일 11월 17일 날 매수가 자동으로 체결이 됐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불타기가 된 거죠. 다시 오르면서 산 거니까. 그래서 그날 18,000원까지도 올랐었는데 어쨌든 저는 17,000원에 설정을 걸어놨으니까 17,000원에 매수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16,000원과 17,000원 사이에 어떻게 매수한 셈이 됐는데 과연 지금 교촌 F&B의 상태는 어떠냐? 그래서 지난 금요일 종가로 17,100원이고요. 올해 말 예상으로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PER은 한 12.56 될 것 같고 PER은 2.28, ROE는 18.13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작년 ROE는 한 15.55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더 높아져서 ROE는 한 18.13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과거 10년, 7년, 5년 평균 ROE를 보면 25.09, 27.68, 21.46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유지가 됐고요, ROE가. 근데 꾸준히 낮아진다든지 꾸준히 높아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방향성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꽤 높게 유지된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25, 30 가까이 ROE를 유지하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는 왜 15와 18이냐. 물론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이익이 떨어져서 ROE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상장을 했죠. 작년 말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700억 정도 자산이 있는 회사가 700억 정도가 추가로 유입이 됐어요. 상장을 통해서. 그래서 ROE가 낮아지는 건 순이익이 낮아져서도 ROE가 낮아질 수 있지만 자본이 높아지면 ROE가 낮아지겠죠. 이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얼마를 버냐 이게 ROE인데 그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돈은 비슷하게 벌지만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ROE가 낮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올해는 한 18 정도 ROE를 보일 걸로 예상되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향후 ROE가 한 15 정도, 15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니까 15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에 자기 자본이 한 7,390억 정도 되고 지금은 한 1,500억 이 정도 돼요. 작년에 700억 정도 이제 그 상장을 통해서 추가 자본을 확보해서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ROE 15를 계속 유지한다면 올해는 한 340억 요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이제 10년 후에는 한 1,100억 정도 예상되지 않냐. 그래서 ROE가 한 15니까 PER도 한 15로 적용을 해서 예상 주가가 한 66,560원 정도, 66,5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16,000원과 17,000원에 샀냐? 16,000원과 17,000원에 사서 10년 갖고 있어서 66,500원 정도 되면 예상 복리 수익률이 15에서 그러니까 15.37에서 14.68 그러니까 15% 정도 유지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수익률은 한 15%이기 때문에 교촌치킨을 16,000원에서 17,000원 사고 이 회사가 ROE 15를 유지해서 10년 후에 66,000원 정도 되면 평균 복리 수익률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6,000원에서 17,000원에 산 거고 그럼 1차 목표가가 25,700원인데 왜 25,700원이냐? 그래서 이제 25,700원에 지금 만약에 사서 10년 후에 66,560원이 되면 복리 수익률이 10%로 줄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좀 일부 매도하고 다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해서 25,700원을 1차 목표가로 세운 거죠. 근데 ROE 15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매수한 거고 이제 ROE가 만약에 15가 아니라 20, 18 이상 막 계속 이렇게 막 높게 유지한다면 목표가는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ROE를 15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목표가는커녕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ROE 15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 ROE가 12.09였던 적도 있지만 20, 40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한 해인 2020년 작년은 ROE가 15.5였지만 그 2020년 사실 이익이 좀 줄었어요. 근데도 ROE가 꽤 15로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워낙 수익성이 좋았다는 거죠. ROE가 40까지도 됐으니까. 그래서 자본이 사실 700억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상장을 해서 자본이 확 들어왔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져야 되는데 워낙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15를 유지한 거다. 그래서 2021년은 이제 340억 정도로 전년도보다도 순이익성은 좀 좋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i투자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이제 순이익이 한 23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한 240억, 분기별로 한 80억 정도 순이익 봤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4분기는 단가도 인상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340억 정도 올해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훨씬 높은, 재작년에 290억보다도 훨씬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4분기 실적도 꽤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향후 요런 700억 정도 자본이 확 늘어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해서 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있는데 2019년에 자기 자본이 한 700억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이제 지분법 적용해서 총 1,500억 정도로 700억 이상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서 자본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긴 700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성을 잘 내느냐에 따라서 또 순이익도 결정되고 주가 흐름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교촌 F&B의 장점은 뭐냐? 교촌 치킨의 장점이 뭐냐? 낮은 패점률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막 텍스트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요런 이제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교촌 치킨은 이제 패점률이 0.08%에 그친다. 그러니까 1%도 안 되고 굉장히 한번 교촌 치킨을 차리면 거의 안 망하고
문을 안 닫는 거죠. 그만큼 수익성이 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 교촌치킨의 모토가 이제 가맹점과의 상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맹점과의 상생과 가맹점의 수익성을 꽤나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물론 제가 뭐 교촌치킨을 뭐 운영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촌치킨에서 가맹점을 얼마나 우대하고 또 가맹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까지 제가 뭐 100% 알진 못하지만, 이 폐점률이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맹점과의 상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맹점주의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상생 모델이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4분기에 가격 인상을 했죠. 몇 년 만에 가격 인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순이익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가격 인상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만 있다면 가격을 올리는 게 순이익이 좋아지는 데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교촌치킨, 교촌 F&B에도 4분기 가격 인상은 꽤나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 만에 올린 거고 1,000원 정도 올린 걸로 인해서 고객 이탈이 크진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교촌만 올리는 게 아니라 교촌이 올리니까 BHC도 올리고 다른 회사도 좀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올린다면 사실상 이제 교촌이 올린 게 희석되고 점유율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교촌치킨을 많이 시켜먹는 입장에서 교촌치킨에 저는 뭐 소이살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하여튼 근데 그런 건 또 싸요. 17,000원 이 정도에서 2만원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17,000원이 뭐 싸다 비싸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2만원 되지 않는 17,000원 정도 하는 그런 메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00원 정도 올린 걸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유율을 뺏기거나 그러진 않지 않겠나. 오히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 교촌치킨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이런 데서도 주문이 가능하고 이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이제 방역이 강화되면서 배달 주문이 좀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최근 상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오른지는 뭐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수혜주로서의 모습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제 맥주 사업에 진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촌치킨의 분기보고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서 이런 치킨 사진을 본 거는 참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촌 F&B는 이 치킨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사업보고서에도 자기네 이 교촌치킨의 이 메뉴를 홍보하는 이런 굉장한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수제 맥주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치킨을 배달하면서 맥주 배달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성공을 거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매수한 이유는 ROE15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ROE15를 유지하는지 또한 그거보다 높게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ROE15 이상을 유지한다면 지금 주가가 꽤 싸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도 심하고 다른 경쟁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촌치킨이 ROE15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댓글로 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제가 뭐 영상 중에 또 잘못된 내용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이제 또 댓글로 좀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교촌치킨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촌치킨 주식을 안 살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싸게 느껴진다라는 게 제 내용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힘찬 한 주 시작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